생성과 전환. 여기서 이제 태양 에너지라고 하는 건 태양이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되는데, 이 태양은 어떻게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수소 원자 핵 4개가 굉장히 높은 온도와 굉장히 높은 압력 안에서 헬륨 원자핵 1개로 합쳐지는데, 이때 질량의 합이 4.032 숫자 나뉘어도 되고, 그 질량이 4.003이 돼. 그러면 질량이 줄어들어. 그 질량이 줄어든 만큼 감소한 질량은 에너지로 바뀐다. 이걸 우리는 질량결손 에너지라고 부르고, 공식은 mc 제곱. 항상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변환될 수 있는 물리량.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 에너지도 질량으로 바뀔 수 있고, 핵반응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핵융합, 또 하나는 핵분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태양 에너지의 생성은 핵융합이야. 그 핵융합은 다시 수소 원자 핵 4개야. 핵 4개야. 헬륨 원자 핵 하나로 바뀌어. 그때 질량이 살짝 줄어들면서 그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 얼마만큼이 바뀌냐면 mc 제곱만큼으로 바뀐다. 요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 하면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그 중심부의 온도는 1500만 켈빈인데 외워두는 게 좋아. 왜냐하면 태양의 표면 온도는 약 6000 켈빈 정도가 되거든. 그래서 태양 표면에서 무슨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그럼 틀린 거야. 항상 중심부에서만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중심부에서 핵융합을 하는 거야. 표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태양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태양은 3개층, 핵, 복사층, 대류층. 이것도 외워둬야 돼. 핵, 복사층, 대류층, 이렇게 3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통 태양보다 좀 더 큰 친구들은 핵 다음이 대류층 다음이 복사층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걸 외워두는 게 좋아. 태양 정도면 어떻다고? 태양 정도면은 가운데가 핵, 그 다음이 복사, 마지막이 대류층. 이거를 외우기 좋은 방법은, 쌀알무늬가 기억나는 친구들은 외우기 좋아. 쌀알무늬는 대류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맨 껍데기층이 대류층, 맨 안쪽에 핵이니까 가운데가 복사층이지. 자, 그 다음 이 태양은 수소랑 헬륨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원자핵과 전자로 분리된 플라스마 상태라는 게 중요합니다. 플라스마예요, 플라스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소 원자 4개가 모인 게 아니고 수소 원자 핵, 그래서 헬륨 원자 핵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이 태양 에너지는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구까지 와. 복사 에너지 형태로 오죠. 그래서 도착한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 도착을 하면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그렇게 전환될 때 결국 여긴 안 나와있네. 안 나와있지만 써야겠다. 이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서 기상현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광합성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해수의 순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광합성 같은 걸 하면서 물질의 순환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다. 모든 현상들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다. 몇 가지 빼고.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 지진 혹은 화산 이런 것들이 나오고, 판 이동,
아니면 대륙이동 이런 말들이 나오면 태양 에너지가 하는 게 아니라 지구 내부 에너지로 따로 분리해서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태양 에너지가 아닌 거, 핵 에너지, 우라늄, 이게 핵분열하지. 그때 핵분열 에너지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 우라늄이 가지고 있는 핵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 아님, 그냥 핵 에너지임. 방금 얘기했던 대기와 해수의 순환 여기 나와 있고, 탄소 순환 여기 나와 있는데, 탄소 순환이 광합성으로부터 시작을 하지. 광합성을 하면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고, 그래서 화석 연료도 화학 에너지다. 그리고 그 화석 연료가 연소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한 바퀴 물질의 순환이 일어남. 됐고, 대기와 해수의 순환도 엘니뇨 라니냐 있는 파트에서 많이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핵심은 이거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에 부족한 곳에다가 전달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고, 이렇게 에너지의 위도별 불균형이 일어난 것은 지구가 둥글어서 구형이라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불균형이 일어났고, 그 불균형을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다시 에너지 평형으로 돌려놓는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사실 이렇게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전체 에너지 중에 20억 분의 1밖에 안 돼. 굉장히 작아요. 자, 한 번 또 나왔네. 또 나왔어.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되고 이용되는가? 생명체의 에너지 원으로 이용이 된다. 여기서 핵심은 광합성이라는 키워드지. 이 광합성을 통해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데, 이게 대부분 다 탄단지죠. 탄, 단, 지, 이런 에너지 원으로 저장이 되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화석연료가 됩니다. 이 화석연료는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그러니까 그냥 이거 자체가 화학에너지야. 그 다음 태양복사 에너지는 물을 증발시켜. 물 증발되면은 올라가지. 올라가는 거니까 포텐셜 에너지고, 그 포텐셜 에너지가 떨어져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그걸 그냥 퉁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볼게. 그럼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건 태양의 열 에너지라고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열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태양 복사 에너지, 이게 이제 빛 에너지면은 기상현상은 열 에너지에서 출발시켜 주시면 되고, 마지막 일상생활에서 전기 제품에 활용된다는 거는 태양이 전지의 화석, 이게 보통 전지 그냥 전지라고 쓰면 이 안에 화학 에너지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전기 에너지로 바뀌면서 전기를 쓸 수가 있거든. 근데 태양 전지는 이게 아니야. 이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돼. 태양 전지는 빛이 와, 빛. 그 빛을 받으면 이게 바로 전기로 바뀌어. 너무 다르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전지는 화학 에너지로 저장되어 있었던 것이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라면, 태양 전지는 그 태양 전지에다가 빛 에너지만 때려주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짐. 자, 이 말고도 이 옆에 보면 뭐 많이 있죠. 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 풍력, 수력, 화력. 내가 이 세 개를 먼저 얘기하는 건 얘네들은 원리가 전, 자, 기, 유도라서. 그런데 태양광 발전만 전자기유도가 아니고, 얘는 원리가 광, 전, 효, 과다. 좀 다르지? 자, 그리고 풍력, 수력, 화력, 다, 태양광, 이 공통점, 이 모든 것의 공통점. 다 태양 에너지다. 그러면 개념 속에서 태양은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수소와 헬륨은 원소 말하는 겁니다. 원소. 이 태양 중심부는 그래 1500만 켈빈이고, 수소와 헬륨이 뭘로 존재합니까? 플라스마 상태로 존재하지. 플라스마 상태는
원자 핵과 전자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 이게 서로 묶여 있으면 원자고, 이게 분리되어 있으면 플라스마고, 태양 에너지는 태양 중심부에서 1500만 켈빈인 곳에서 일어나는 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성이 됩니다.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는 모두 도달하는 거 아니죠. 20억 중에 1만 도착해. 태양 에너지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모여서 1개의 헬륨 원자 핵으로 변하는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때 무슨 에너지? 질량, 좀 줄지, 질량 결손 에너지가 만들어짐. E는 mc의 제곱. 태양 중심부에서는 가벼운 원자핵, 그래 수소 원자핵 같은 애들이 모여서 무거운 원자핵, 그래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됐죠? 그 다음 3번. 바람은 역학적 에너지, 광합성은 화학 에너지, 비와 눈은 역학적, 뭐 이런 건 쉬우니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내신 탄탄한 거 쭉 풀어보시면 되고, 어려운 건 없을 거고, 1등급 도전도 풀어보면 되고, 미래를 위한 에너지. 일단 화석연료부터 등장을 했네요. 이게 많다, 좋다, 좋아. 이게 왜 좋으냐 하면 여긴 안 나와있네. 얘가 되게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 심지어 가성비도 나름 괜찮아. 다 좋은데 문제는 매장량이 한정돼 있다는 것, 그리고 매장 지역이 특정 지역에만 모여 있다는 것. 그러니까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지. 공급이 불안정하니까 가격이 왔다 갔다 해.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이 되지.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 안 팔아 그랬다가 이제 미국이 열받아서 바이든이 막 욕하고 막 그랬었는데, 게다가 이것만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 써먹겠지, 정치 외교적인 어떤 좀 해결 방안을 찾아서. 근데 대기오염, 환경 문제, 지구온난화, 요게 더 큰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고갈될 염려가 없고, 지구온난화도 없고, 환경오염도 없는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뭐 이 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지질시대에 살았던 식물이 매몰된다. 뭐겠어요? 이 양치식물이에요. 고사리 같은 거. 바다나 호수에 플랑크톤이나 미생물이 가라앉는다. 이 대표적인 게 유공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식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는 석탄, 유공충 같은 게 쌓여서 만들어진 게 석유와 천연가스. 그래서 석유가 나온 곳엔 대부분 천연가스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옆에 있죠. 대부분 석유와 함께 생성되었고 매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됐고, 그럼 뭐 있는데, 화석연료가 아니면 뭐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핵발전, 우라늄 원자핵이 핵분열하면 아까 핵융합이랑 정반대죠. 얘는 무거운 원자핵인데 이게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지면서 또 질량 결손 에너지가 나와. 그 에너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핵발전에서 사용하는 핵에너지입니다. 그래, 이 모든 핵반응은 핵심이 이거야. 융합을 하던 분열을 하던 질량 결손 에너지, 이걸 핵에너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 정도는 외우고 있으면 좋아. 원래 우라늄은 원래 238이 많아. 근데 우리는 235짜리 쓸 거야. 그리고 235짜리, 우라늄 235짜리에 한테 중성자만 넣어주면 돼. 중성자만 넣어주면 돼. 근데 문제는 얘가 빠른 중성 절대 안 됩니다. 느린 중성자일 때만 되는 거야. 느린 중성자일 때만. 빠른 중성자는 그냥 통과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느린 중성자는 흡수합니다. 흡수. 먹어요. 먹으면 이 안에서 꿀렁꿀렁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얘가 터져. 펑 하고 이렇게 쪼개져. 이렇게 쪼개질 때 중성자가 나와.
근데 이 중성자는 빨라. 빠른 중성자니까 주변에 있는 우라늄 원자핵과 충돌해봐야 아무 일도 안 생겨. 얘도 느린 중성자가 돼야 돼. 이때 튀어나오는 두 개, 세 개의 중성자는 빨라. 느리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감속제가 필요해. 중성자의 속력을 느리게 하여 연쇄 반응이 일단 일어나도록 하는 것. 감속제가 필요해. 이 감속제는 여기는 뭐 안 나와 있는 것 같지만 흑연이나 물 같은 거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성자가 느리게 됐어. 느린 중성자가 감속제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게 주변에 있는 또 다른 2, 3호짜리 우라늄이랑 충돌을 하면 또 분열. 이렇게 분열되는 건 좋은데,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 체인 리액션이라고 또 분열. 그러니까 하나가 분열돼서 두 개가 분열돼서 네 개를 분열시킴. 그 네 개가 8개를 분열시키고 16개를 분열시키고 32개를 이렇게 되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나중엔 이때 질량결손 에너지가 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아져. 이걸 그대로 두면 핵폭탄이야. 그럼 안 되지. 이게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때 중성자가 두세 개가 나올 때 두 개는 그냥 없애야 돼.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들어가게. 또 두세 개가 나오면 또 나머지 없애야 돼. 하나만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나온 중성자를 없애버리는 그 녀석의 이름이 제어봉이야. 이렇게 나오는 중성자를 흡수해서 먹어버려. 이런 건 보통 금속 같은 거 많이 써. 뭐 카드뮴이나 이런 거 많이 쓰고, 이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핵발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핵발전이 일어날 때 나온 에너지는 다시 질량결손 에너지고, 얘는 열에너지예요. 열에너지. 핵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면 그 열 에너지가 물을 끓여. 그럼 물이 부글부글 끓이면서 운동 에너지가 돼. 그게 터빈을 돌리면 정전기란다. 미쳤나보다. 전자기 유도를 하면서 이거에 의해 전기 에너지가 생산됨. 정말 좋은 거야. 이게 완전 장점 끝내줘. 이산화탄소 거의 안 나오지. 연료비 진짜 싸거든요. 효율은 또 엄청 높아요. 저렴하다 못해 전 세계에 골고루 매장돼 있어. 특정한 곳에만 매장돼 있는 게 골고루. 완전 좋지. 완전 좋은 만큼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 다른 건 치명적이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자원 매장량에 한계가 있다. 이게 당장 엄청 진짜 문제는 이거지. 핵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은 무조건 나오거든. 이거 처리가 너무 어렵다는 게 문제. 그래, 뭐 방사능 유출되는 거 뭐 최소화시킨다 치자. 이거는 뭐 아무도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핵발전도 이게 한계가 있구나. 그럼 태양광 발전하면 되지? 얘는 반도체로 만든, 요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광전 효과라고 하는 전자기 유도가 아닌, 이게 전자기 유도가 아닌 광전 효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리가 좀 다르고, 여기서 쓰는 반도체는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라고 하는 신소재에서 배웠던 걸 갖다 써. 그래서 이걸 대충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 N형 반도체는 네거티브의 약자 N, 네거티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전자가 남아 돌아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의 P는 파저티브, 파저티브면은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공이라는 구멍이 많이 남아있는 게 P형 반도체. 그래서 뭐 여기 옆에다가 한 번 더 그려보면, 이 위쪽에다가 N형 반도체를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P형 반도체를 그립시다. 그러면 N형 반도체는 왜 N형 반도체? 전자가 남아 도니까. P형 반도체는 양공이라는 빈 구멍이 남아 도니까. 이렇게 해서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붙여 놓은 걸 다이오드라고 불러. 다이오드. 근데
이 다이오드의 접합된 이 부분에 있잖아.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양공과 전자가 이렇게 붙어 있어. 양공과 전자가 결합돼 있어. 양공과 전자가 결합돼 있어. 그래서 내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 양공과 전자가 다 붙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빛을 때리는 거야. 이 접합면 쪽에다가 빛을 때려. 빛을 받으면 전자가 튕겨져 올라갑니다. 올라가. 저 위로 올라가. 전자들 막 올라가. 양공은 아래로 쭉 하고 내려와. 쭉 내려오고 쭉 내려오고 쭉 내려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자의 움직임과 양공의 움직임은 정말 무조건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저 위쪽에는 전자가 막 갖다 쌓여. 아래쪽은 플러스를 띄는 양공이 막 갖다 쌓여. 저 위쪽은 마이너스 극이 된다고. 아래쪽은 플러스 극이 된다고. 전압이 생기는 거야, 전압이. 양쪽에 전자와 플러스가 잔뜩 쌓여가지고 서로 만나고 싶어 하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로는 못 만나. 자꾸 태양빛이 때려가지고 위아래로 갈라버릴 거거든. 이렇게 되면 전압이 만들어지고 그 전압을 기전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유도기전력에서 말하는 그 기전력 맞습니다. 기전력은 다른 말로 하면 전압이에요. 또 비슷한 말로 전위차라고도 해요. 그럼 전위차가 생겼으니까 양쪽을 회로로 연결해주면 전자가 이렇게 이렇게 양공을 만나러 와. 아니면 양공이 돌아서 전자를 만나러 가. 우리는 전류의 방향을 뭘로 잡아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잡죠. 그래서 항상 P형 반도체 쪽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 그림에서도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흐른다고 나와 있지? 이 위에가 N형 반도체고 아래쪽이 P형 반도체라서 P형 반도체가 플러스 극이 된 거고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극이 된 겁니다. 장점, 너무 좋지. 얻기 쉬워. 고갈도 잘 안 돼. 유지보수가 간편하다고 일단 외워. 사실은 어렵지만 교과서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유지보수는 간편합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 일단 발전 시한이 제한적인데다가 이 제한적이라는 게 그냥 제한적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측도 어려워. 구름 끼면 안 되잖아. 항상 구름이 없다는 전제 하에 제한적이라는 게 단점인 거지. 이건 예측도 힘들어요. 그리고 화력 발전은 발전소만 지어두면 되는데 얘는 설치 공간이 그냥 태양빛을 다 받아야 되니까 싹 다 그 공간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팜대기만 깔아놔야 돼. 그래서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함. 게다가 이거 비싸. 태양광판 초기 설치 비용도 많이 들어. 심지어 효율적이지도 않아. 이게 여긴 안 나와 있지만 효율도 떨어져 엄청. 그리고 이 빛이 반사되면 주변 축사까지도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 말고도 학교 프린트에는 무조건 이거에 대한 단점들이 쭉쭉쭉 정리가 돼 있을 거야. 걔만 외우면 돼요. 여기 있는 거 몰라도 돼. 풍력 발전, 그럼 바람, 이것도 아까 태양으로 이거 2개 만든다 그랬잖아. 야, 이것도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아. 꾸준히 다 나오지. 전력 생산 단가 얼마나 저렴해. 선풍기만 하나 있으면. 진짜 선풍기야. 이거는 선풍기랑 원리 똑같아. 여러분들이 선풍기에다가 바람 불잖아? 그럼 선풍기가 돌면서 그 안에 있는 모터 있지. 모터에 전기 흘러. 선풍기만 갖다 두면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하냐. 그냥 갖다 세우면 되지. 짧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건 안 쓰는 땅에다가 이거를 해도 되고,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에 설치해야 되지만 넓은 지역 없어도 돼. 산간, 해안가, 안 쓰는 땅을 써도 된다고. 심지어 이 해안가는 땅이 아니어도 돼. 땅이 이렇게 있으면 바다에다가 선풍기 이렇게 세워놔도 돼. 나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지. 문제는 얜 더 심해. 예측하기 어려운 게 더 심해. 바람이 언제 어떻게 불지 아무도 몰라 이게. 그리고 이게 잘 안 들리는데 소음이 좀 심해. 잘 안 들리는 소음인데 새들 생태계 문제가 있지. 산림 훼손 뭐 이런 건 중요하진 않지만
제일 문제는 결국 뭐야? 발전약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 그리고 설치 장소가 사실 마땅치 않다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것도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중요한 건 프린트입니다. 프린트. 화석 연료는 전 세계에 골고루 아니야. 너무 한쪽에 쏠려 있어. 화석 연료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언젠가 고세가 돼. 그리고 화석 연료가 만들어지면 생명체, 그게 식물이 됐던 동물이 됐던 일단 묻히고 오랫동안 열도 받고 압력도 받으면서 화학적 작용이 일어나야 돼. 맞아. 핵발전은 우라늄 원자핵 2, 3, 5짜리, 8짜리 안 돼. 여기다가 느린 중성자야. 빠른 중성자 안 돼. 이거 충돌시키면 이거 먹어. 흡수해. 흡수했다가 꿀렁꿀렁 하다가 빡 하고 쪼개져. 이렇게 쪼개질 때 중성자도 두세 개가 나와. 근데 이 중성자가 너무 빠르댔지. 그럼 안 된다 그랬지. 그 다음 단계 핵반응이 느린 걸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뭐 써야 된다고? 감속제 써야 된다. 흑연이나 물. 근데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건 좋은데, 체인 리액션이 되는 건 좋은데, 두세 개가 기하급수적으로 일으키면 나중에 핵폭탄 된다고. 이거 그대로 두면. 그래서 흡수해야 돼. 일부 흡수. 그 중성자를 흡수하려고 쓰는 게 제어 봉의 금속입니다. 주로라고 해서 주로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태양의 빛 에너지를 직접, 빛이 직접 바뀌는 거. 태양전지. 얘 뭐 쓴다고? 반도체 쓴다고. 무슨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 접합 부위에다가 빛 때려주면은 전자가 위로 올라가고 양공은 내려가면서 N형 반도체 쪽이 마이너스 극, P형 반도체 쪽이 플러스 극, 기전력, 전압, 전위차가 생기면서 전류가 흐름. 바람의 운동 에너지, 풍력 발전, 무거운 원자 핵이 2개 이상의 가벼운 원자, 핵분열, 핵발전. 일단 여기까지 먼저 아닌가? 또 있네.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자, 신에너지는 새로운 에너지가 아닙니다. 원래도 있었던 거였었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에너지라고 하는데, 연료전지도 있었고 석탄 액화 이것도 했었고 수소도 쓸라 했었어. 쓸라고 했는데 왜 여기 사용하지 않았던이라는 말을 갖다 썼냐? 쓰긴 했었는데 안 썼어. 가성비 너무 떨어져서 안 썼어. 성공은 했어요. 근데 안 쓴 거지. 진짜 말 그대로 안 쓴 거지. 이게 참 안타까운 역사인데,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이렇게 돼 있을 때 일본이 우리나라 아우지 통공 엄청 파갔어. 왜 파갔게? 그거 석탄 모아가지고 싹 다 석유처럼 만들려고. 석유를 만드는 건 아니야. 하여튼 석유처럼 만들려고. 액화하려고. 왜 액화하려고? 석유가 없으니까. 왜 없어? 원래 미국한테서 가져왔었는데 미국이 수출 안 하니까, 안 파니까. 그래서 하여튼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게 했었어. 수소 열심히 쓰려고 했었지. 근데 폭발이 너무, 불꽃만 켜도 폭발 너무 불안정하잖아. 쓰려고는 했었어. 가성비 떨어지고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안 썼지만, 그래서 실패해서 안 썼지만 다시 한번 도전, 기술 좋아졌잖아. 그게 신에너지야. 재생에너지는 다시 쓰고 다시 쓰자. 계속 나오니까 태양 여기까지가 태양이지.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이거는 대부분 다 태양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폐기물이나 바이오는 다시 쓰는 거야. 지열 에너지는 계속 쓸 수 있어. 얘는 지구 복사 에너지랑 관련이 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자, 폐기물이랑 바이오는 어쨌든 얘네들은 오른쪽에도 나와 있지만 얘네들은 그냥 화학 에너지야. 유기물이야. 폐기물은 어차피 버린 애들이 가스를 만들어내니까, 아니면
버려서 태울 때 열 생기니까 이걸 가지고 에너지화 하자 하는 거고, 바이오 에너지는 어차피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버리는 거 있으니까, 농작물도 버리는 게 있긴 해. 다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뭐 사료로도 쓰고 우리가 먹기도 하고 하는 걸 다 쓰는데, 그 중에 진짜 버리게 되는 거, 걔네를 가스로 만드는 게 바이오 연료, 바이오 연료. 이게 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장점은 그래 뭐 자원 고갈의 염려는 좀 없습니다만, 그리고 지속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 좋아. 온실기체 배출 뭐 있긴 있어. 이런 거 있긴 있는데 상대적으로 적다 뭐 이렇게 봐야지. 대신에 문제는 가성비가 떨어진다.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핵발전이 진짜 싸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핵발전을 못 버려. 너무 싸니까. 자, 조력발전과 화력발전, 해양에너지. 아까 이제 여기 나왔던 해양에너지 중에서 태양광 아까 얘기했고, 풍력도 아까 배웠고, 수력은 옛날에 배웠으니까 바다랑 관련된 거 두 개. 하나는 조력, 하나는 파력. 이건 그림 보자마자 딱 뭔지 알아채야 돼. 알아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공기실이 이렇게 따로 있으면 무조건 파력입니다. 조력발전은 높이 차이가 딱 있으면 무조건 조력발전입니다. 높이 차는 수력발전이 그렇잖아. 댐이 이렇게 있고, 댐 한쪽에 높은 물, 한쪽에 낮은 물, 이 높이 차이 때문에 물이 흘러가지. 이 물이 흘러갈 때 터빈을 돌리는 거잖아. 이 조력발전이 똑같아. 그래서 높이차, 얘는 바다의 높이차, 수력발전은 강물의 높이차를 이용하지. 그리고 이제 이 조력발전은 밀물과 썰물 때 한쪽이 높아지는 걸 이용해 가지고 높이 차이가 생기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터빈 돌림. 그럼 이 장점, 이거는 세워놓기만 하면 돼. 이것만 세워두면 돼. 그러니까 세워놓기만, 그 이후에는 돈이 안 들어요. 그리고 밀물과 썰물은 매일 일어나니까 예측이 되면 정말 좋은 거야. 그리고 하루 종일 되는 거지. 정말 오랫동안 쓸 수 있어. 치명적 단점,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이게 그냥 우리나라 저기 태안 쪽 가보면 있어요. 정말 이렇게 길어. 시화호에도 가면 있는데 끝에서 이 끝까지 가는데 1시간 걸려. 차로 가면 30분 걸리는 데도 있어. 시화호 가면 30분, 30분 걸릴 거야. 정말 건설비도 많이 들고, 이건 뭐 나중에 공부해봐. 정말 돈 많이 들고, 지을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 딱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잔잔하게 만들 수 있는데, 정말 대규모로 하려면 제한적이야. 특히 서해만 할 수 있지. 동해는 힘들어. 그때 갯벌 파괴돼요. 갯벌이 왜 중요한데, 습지랑 갯벌 그 세트잖아. 습지랑 갯벌이 왜 세트야? 완충 지역이잖아. 여기까지. 그럼 파력은 어떤데? 파력은 왜 좋은데? 파력은 왜 좋냐면 당연히 연료비 안 들지. 얘는 소규모라는 장점이 있어. 아까는 대규모. 우리 조력은 대규모로 하잖아. 얘는 작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얘는 이렇게 만들어두면 파도가 이렇게 넘어올 걸 여기서 탁 치고 끝나. 방파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 공기실이야, 공기실. 파도 치면서 공기가 이렇게 공기를 밀어내서 공기가, 바람이 왔다 갔다, 얘는 일종의 풍력 발전 같은 거야. 얘 관리가 어려워. 잘 부서지거든. 내구성 약해. 그리고 이거는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의 차이가 있지. 예측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료전지가 또 별표가 딱 들어가지. 연료전지는 수소만 쓰는 거 아니에요. 수소도 쓰고 메탄올도 쓰고 천연가스도 쓰고 정말 다양한 걸 쓸 수가 있어. 이 연료를 한쪽에 넣어주는데 우리는 수소만 배웁시다. 자, 수소를 넣어주면, 수소가, 이유는 뭐 사실 뭐 저런 거 있어. 뭡니까, 촉매 같은 게 필요해. 그런 건 지금 공부하지 말자. 수소를 넣어줬더니 수소가 전자를 내놓고 수소 이온이 된 거. 수소가 전자를 내놓고 수소 이온이 된 거야. 왜 갑자기 그렇게 된지 모르겠지만, 근데 나머지 한쪽에서는 산소가 들어와.
산소 특징이 뭐야? 얘는 전자 얻는 걸 진짜 좋아해. 그럼 수소가 내놓은 전자를 끌고 와요, 이쪽으로. 끌고 와서 본인이 산화 이온이 돼버려, 얘가. 이렇게 결합해서 O2-는 산화 이온이 돼버려. 근데 산화 이온이 됐더니 갑자기 아까 여기서 만들어진 수소이온들이 끌려오네. 또 끌려와. 산화 이온 보고 끌려와서 결합해버려. 그래서 물 돼. 완전 좋지. 얘는 수소만 넣어주면 지가 알아서 전기가 흘러요. 물론 촉매가 있어야겠지만. 그리고 나오는 노폐물은 물밖에 없어요. 산소, 공기 중에 산소 많잖아. 산소 넣어주고 수소, 물 분해하면 되잖아. 수소 넣어주고 그럼 여기선 자동으로 다 알아서 일어나. 근데 전자가 여기 있잖아. 전자. 그럼 전자가 이렇게 돌죠.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이니까 수소가 들어간 쪽이 마이너스 극, 산소가 들어간 쪽이 플러스 극. 이거는 공부를 조금 더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되게 웃긴 게, 물 전기 분해를 만약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딱 정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물을 H2O를 수소하고 산소로 쪼개는 거잖아. 이 두 개를 두 개 한 개로 전기를 넣어주면, 응?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은 전기가 잘 안 통하니까 전해질을 넣어줘야지 잘 통하지. 전해질. 보통 전해질은 NaOH 같은 거 넣거든. 이렇게 넣고 이쪽에 플러스 극 연결하고 마이너스 극 연결하면 되게 웃긴 게, 플러스 극에 산소가 모여. 쭉쭉쭉쭉 모여.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가 모여. 쭉쭉쭉쭉 모여. 근데 H2O잖아. 물. H2O니까 H가 두 개 모이고 산소가 하나 모이는 거야. H가 2의 부피로 모이고 산소는 1의 부피로 모이는 거야. 여기에 이렇게 모여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극을 백탄이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극도 백탄이라고 하는 걸로 모아놨다 쳐보자. 이 백탄은 사이사이에 구멍이 엄청 많아. 그 구멍에 산소랑 수소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야. 그 상태에서 여기 백탄, 여기 수소 모여있지, 여기 산소 모여있지. 이 백탄과 백탄 사이에 딱 도선 연결하잖아. 갑자기 여기 전류가 쫙 흘러. 아까 우리 여기 마이너스 수소 모인 곳이 마이너스 극이랬지. 수소 모인 곳이 진짜 지금도 마이너스 극이고 아까 플러스 극이랬지. 여기가 여전히 플러스 극이라서 전류가 진짜 딱 이렇게 흘러. 이게 방금 배운 건 이거잖아. 딱이잖아, 딱. 아이고. 수소가 있는 곳 마이너스 극, 산소가 있는 곳 플러스 극. 전류 이렇게 흘러. 심지어 아까 전해질도 넣어놨지. 전해질 똑같아. 대신에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건 산화환원 반응을 알아야 돼. 그래서 산화환원이랑 여기를 시험 같이 보는 학교가 은근히 가끔씩 있어. 수소가 전자를 잃어버려서 산화환원 안 들어가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산소는 전자를 얻어, 그러니까 수소를 얻어서 환원. 요거 꼭 알아두기. 그러면 일반 전지랑 수소 연료 전지의 비교 공통점, 일반 전지도 산화환원이거든. 수소 연료 전지도 산화환원이야. 차이점, 일반 전지는 재충전한 거나 버려야 되지만 수소 연료 전지는 수소랑 산소만 계속 넣어줍니다. 그래, 생성 물질이 물인데 이것만 계속 빠져나와. 완전 좋지.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왜 웃기냐면, 진짜 웃기니. 그럼 수소를 얻는 방법이 뭐가 있게? 전기분해에서 수소를 얻어가지고 그걸로 전기를 또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로 수소를 분해시킨 다음에 또 그거 가지고 전기를 쓴다는 거는 분명히 전환 과정에서 어떻게 된 거? 열 손실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수소를 좀 최소 고효율로 얻어낼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여기서 가장 큰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여기 수소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쉽게 이온화 가능한가, 산화될 수 있게 하는가, 값싼 촉매, 이런 거 찾는 게 우리한테 숙제지.
장점. 화학 반응을 통해, 그래. 이것도 외워두면 좋아. 화력 발전보다 이것 자체, 연료 전지 자체의 효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환경 오염 문제도 없어요. 문제는 이걸 알았지. 수소를 생산하는 비용과 발전소. 진짜 문제고. 일단 이거를 만들고 저장하고 운송하는 거 다 어려워. 생산도 어렵고 저장도 어렵고 운송도 어려워. 심지어 폭발의 위험도 있어. 그래도 운송하는 방법, 폭발의 위험성을 줄이는 이 안전장치의 개발은 정말 많이 따라왔어. 문제는 생산만 잘하면. 그래서 뭐 가전기기용 전원, 휴대용 전원, 다 좋아. 다 좋은데 단점이 딱 있다. 적정 기술 이런 건 이렇게 쭉 읽어주면 되죠. 적정 기술은 쭉 읽어주면 돼. 그래서 뭐 적정 기술에서 제일 유명한 건 이거지. 생명 빨대. 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값싸고 생산 단가도 적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이거는 교과 과정이랑 좀 관련 없는 얘기인데 와카워터 탑은 망했어. 이건 망했어. 망했는데 나왔으니까 알고는 있어.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린 건 생명 빨대야. 정말 많이 살렸어. 현지 자원, 현지 문화 환경에 적합해야 돼. 유지 비용이 적거나 없어야 돼. 정말 다 만족해. 친환경적이고 단순해. 효율도 정말 좋아. 전기에너지도 안 써. 정말 완벽해. 완벽한 적정 기술. 개념 쏙쏙.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쓰긴 썼지만 가성비가 떨어져서 안 쓰다가 인제 쓰는 거 신에너지. 계속해서 다시 사용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에 이것을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연료지, 연료. 햇빛물 지열, 강수.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키. 밀물과 썰물대 조력 발전. 조류 발전이랑 조력 발전 또 다르다. 우리가 방금 한 거는 조력 발전이에요. 조력 발전, 조류 발전 또 달라. 이건 학교에서 배우는 사람만 하세요. 파도가 칠 때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서 공기가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공기실이 딱 있다. 공기실이 딱 있으면 무조건 파력입니다. 연료, 화학에너지, 전기에너지로 전환. 연료전지, 물, 연료전지. 연료가 문제 없죠. 수 많으니까. 일단 끝.